3번에 온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? 노후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가 그걸 잘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세금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겠죠. 예, 선진국 갈수록 투명해요.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가 100이라는 세금을 내면 100이라는 돈이 국민한테 그대로 다 올 수 있다면 또 100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올 수 있다면 정말 정책이 잘 돼 있는 거고요. 100을 냈는데 그게 10밖에 안 온다면 국민들 세금 내기 싫어하겠죠. 90이 어디로 갔을까? 90이 다 어디서 빼먹은 거야. 부정부패로 빼먹었을 수도 있고 또 행정의 비효율로 인해서 공무원 인건비로 다 나갔을 수도 있고. 저는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이 사실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다고 쳐도요. 이 비효율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.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너무 많이 뽑고 있거든요. 또 공공근로 뽑고 있고. 저희 어머니가 공공근로 하시는데 정읍이라는 소도시가 인구 10만 좀 안 돼요.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1,500명 정도 된대요. 어머니가 교육받으러 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전화 통화하니까 자기가 공공근로 오늘은 교육받으러 가 일주일에 3번 공공근로 현장 가서 일하고 또 한 달에 뭐 한 번인가는 이제 교육받으러 가나 봐요. 근데 그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몇 차수에 걸쳐서 하는데 한 1,500명 정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. 3일 일하고. 저희 어머니가 막 정부를 욕하면서 이 썩을 놈들이 우리 내 자식 세금 빼갖고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돈 뿌리고 있다고.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인 거죠. 제가 20만 원을 줘서 세금 내가지고 그 20만 원이 노인 양반한테 간다면 저는 20만 원 국가에 낸 거예요. 20만 원만큼 제가 뭘 못하는 거죠. 근데 노인 양반은 20만 원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. 이분들은. 돈이란 건 흘러서 재투자가 돼서 20이 50, 10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20이 있으면 20까지 50, 100을 만들 능력이 있어요. 젊은 사람도 그걸 한단 말이죠. 기업들은. 근데 지금 정부는 그 기업들의 돈을 뺏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근로 이쪽에 돈을 넣어요. 그러면 그 돈이 그쪽에 묶여버리는 거예요. 돈이. 생산적이 좋다. 그러니까 세금은 많은데 세금은 100이라는 걸 냈는데 국민한테 들어오는 효과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중간에 다 돈이 떼버리는 거죠.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. 소득 주도 성장은 굉장히 좋은 경제 시스템이에요.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많으면 그 국민의 소득을 많이 늘려주면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고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 거고 물건을 팔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재투자를 할 거고 그럼 다시 고용이 늘어서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고 이게 경제 선순환 사이클이거든요. 근데 소득이 좀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 국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소득이 늘어나고 또 함정의 소비가 일어났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 소득을 누구한테 늘려주고 있냐면 아까처럼 70, 80 먹은 노인 양반들한테 준다든지 또 그 소득을 세무조사를 해서 대기업에서 뺏어가지고 준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. 기업들은 자기 세금이 자꾸 뺏기니까 사업을 안 벌리려고 그래요. 어차피 해도 맨날 세금을 다 뺏어가는데.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투자하지 않고 세금 적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요.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 거죠. 돈을 뺏어서 가는 데 줘버리는.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경제가 참 중요하다. 왜냐면 기업들은 큰 기업일수록 힘이 있고 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작은 이 약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강한 자한테 뺏어가지고 이걸 주는 것은 결국 강한 사람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. 누가 내 거 뺏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근데 강자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안 뺏기는 방법도 안단 말이죠. 또 뺏기고 나면 다시 약자한테 가서 뺏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, 얘네들이. 그러니까 정부가 제일 힘은 세죠. 정부가 기업의 돈을 뺏으면 기업이 내 돈을 뺏겼네? 당하고 있지 않아요, 기업들은. 그 돈을 어디 가서 착취하냐면 더 약자한테 가서 착취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근로자, 직원들, 또 협력업체. 이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그러죠. 대형마트 문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? 대형마트가 이익이 준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죽어버려요. 왜 그러냐면
대형마트도 결국 전통시장 거래를 하는데 전통시장한테 단가를 후려 쳐버리는 거예요. 전통시장이 오히려 더 죽어버렸죠. 대형마트 규제를 했는데 전통시장에서 규제 풀어들라고 데모합니다 지금. 그래요? 왜? 피해가 자기한테 오니까. 또 대형마트에서는 농민들, 어민들한테 물품을 사와야 하잖아요. 그거를 100원에 사오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. 90원에 80원에 후려쳐요. 그럼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.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. 세상 속 원리는 항상 강자는 약자를 쥐고 흔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강자 것을 뺏어서 약자한테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? 천만의 말씀이에요. 오히려 안 보이는 데 가서 패버립니다. 보이는 데도 패면은 맞기라도 하죠. 안 보이는 데 패버리면 야 너 말하면 너 죽어. 가서 너 이러면 너 죽는다. 이런 애 있잖아요. 그러면 정부가 정책이 안 먹히는 거야. 이 현실하고 실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지는 거죠.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눔의 경제를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. 강자 거 빼라고 약자한테 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자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고 있어요. 자발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고 있거든요. 저희도 그러죠. 저희도 내가 100원을 어디다 써갖고 나를 위해서 만족하는 것과요. 내 100원을 썼는데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그걸 썼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야. 그 행복감. 어떤 게 큰지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 것 같아요. 제가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밥을 사였는데 제 입장에 큰 돈은 아니었어요. 근데 얘네들한테 정말 큰 돈이었을 겁니다. 뭐 1인당 보니까 한 3만 원 좀 안 되는 데를 얻더라고요. 큰 돈이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저희 직원들 회식하면 충분히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이 청년들 한번 사였더니 이 청년들이요. 눈빛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. 이게 한번 밥 사주면 이 위에 중직자 다 알더라고요. 그 다음날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주일날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어제 뭘 사줬는데 애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냐고.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큰 거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. 내가 이거 한 20 몇만 원 쓰고 너무나 큰 행복감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거 가지고 저 혼자 어디 가서 먹고 했으면 과식만 하고 살만 쪘죠. 그래요? 근데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? 더 주고 싶은 거예요, 내가.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돈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. 근데 현 정부는 말 안 들으니까 너 와. 너 돈 있지? 야, 얘네들 지금 회식도 한번 못 했으니까 너 30만 원만 내가 얘네 밥 사줄게. 이렇게 하면 내 돈을 내고 사줬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. 엄청 나쁘죠.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러고 있어요. 공산주의식이죠. 그렇죠.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될수록 또 리더가 될수록 우리 성경 속에 그 구제 방식, 나눔의 방식을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. 하나님 계속 그런 나누는 방법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강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우리 노후 준비하다가 이제 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노후 준비를 선진국일수록 그걸 잘하는데 이제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그걸 잘 못해요. 그래서 국가도 믿어야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국가가 해주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. 공무원 같은 거 공무원연금. 이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아마 노후 대비가 뭐 한 30-40% 될까요? 내가 지금 하고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누린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꼭 그렇게 누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보면 내가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삶을 은퇴하고서도 누리려고 한다면 과연 국민연금이 얼마나 보조가 될까? 계산을 대충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득에 이제 벌고 있는 소득 대비해서 제가 국민연금을 낼까 아닙니까? 물론 한도가 있어요. 국민연금이 최저 한도가 있어서 그렇죠. 뭐 소득이 많다고 더 많이 내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은 사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거죠. 적게 낸다는 건 나중에 받는 것도 적다는 겁니다. 한 달에 제가 대충 보니까 65세부터 해갖고 160만 원인가 월 받는 것 같더라고요. 많이 받는 거예요. 네. 국민연금. 근데 지금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거죠.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유를 그때 누리려면 국민연금으로는 아마 택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 160까지가는.
물론 100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100일 가고 누릴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로 메꿔야 될까? 그거는 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습니다. 자기 소득 비례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한 20, 30%, 30, 40% 많이 되는 사람은 한 30, 40% 보존될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20, 20%도 보존 안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는. 그럼 이제 소비를 줄이든지 다른 쪽 연금으로 그걸 메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개인연금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, 직장인 같은 퇴직연금.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꽤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. 저도 공무원 할 때 퇴직금을 받았거든요. 그때는 연금은 없었지만 퇴직금을 받았는데 공무원 5년 하고 퇴직금 받았는데 그 돈 그 당시에 다 썼던 것 같아요. 26살 때. 그러니까 이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60세 이후가 됐을 때 퇴직하면 이걸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가져요. 그냥 퇴직하면 이거 꽁돈이네? 뭐 목돈 들었네 하고 꼭 쓸 때 생각 거기다 쓰더라고요. 사실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돈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다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. 퇴직금 주면 그걸 다 쓰니까 연금에 가입해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이 승계가 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되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퇴직할 시점을 대비해서 모아놓으라는 건데요. 아마 그래도 찾아서 쓰는 사람 뭐 있을 거예요. 그 연금은 결국은 이렇게 승계했는데도 직원이 가서 뭐 해제해갖고 찾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하면 노후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인연금에 보험회사든지 뭐 은행에 이제 연금을 든 저축을 들어서 나머지를 보완해야 재정적으로 아마 노후가 대비가 좀 될 것 같아요.